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 낭낭서가에서는 황은정 지음, 샨티 출판, 무빙 세일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무빙 세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며 앞서 배운 빛나는 인생 아이템들을 나눔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황은정 작가님은 글로벌 기업 나이키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마케팅과 리테일 비즈니스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상무이사로 두 부서를 각각 이끌었다. 재직 기간 중에는 미국 포클랜드에 위치한 나이키 본사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운영 원칙과 전략, 비전 등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경험하기도 했다. 소통과 공감, 열린 협업을 믿었고 그렇게 팀과 조직을 리드해 왔다. 20대 중반부터 20여 년간 한국을 비롯해 호주, 스위스, 모나코, 미국 등에서 학술 및 문화 교류, 미디어 홍보, 그리고 스포츠 분야를 빡세게 배우고 체험했다. 23개국을 여행했고 그중 일부 나라에서 일하느라 좀 오래 머물기도 했다. 인생을 자신에게 허락된 최대치로 살아보는 것이 목표이기에 각 여정과 경험에 감사하며 살았다. 삶의 양극에 매료되어 살아왔다. 하나는 보이는 것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의 지식을 갖추는 것과 인간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성취하고 또한 진보하는 인간이 모두 되고 싶었다. 책은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챕터를 끝내고 자신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면서 살아보는 실험을 시작했다. 요가와 명상을 하고 종종 트레킹을 떠난다. 오랜 글쓰기 습관이 있으며 40년간 일기를 써왔고 별칭은 제키이다. 이렇게 황은정 작가님의 소개가 되어 있네요. 오늘은 무빙 세일에 초대합니다 라는 작가의 프롤로그와 일어나야 할 일은 기어코 일어난다 라는 인트로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프롤로그 무빙 세일에 초대합니다. 이 글은 갑작스럽게 삶의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 한 사람, 바로 나의 이야기이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오작동에 걸리게 된 나는 결국 나라는 스위치를 스스로 한번 껐다가 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컴퓨터처럼 자기 자신을 리셋하는 예기치 못한 과정에서 나는 신비한 사건과 경험에 휩싸이고 새로운 발견과 시선을 얻고 그 결과로 인생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게 일어났던 설명조차 어려운 사건과 변화를 겪으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훨씬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나는 조금씩 진짜가 되는 기분을 느끼고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졌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 경험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삶을 껐다가 다시 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일이었다. 원인 모를 오류로 무겁고 갑갑해진 내 머리를 셧다운하고는 안에 든 것을 싹 지우고 새로 포맷하려 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는 나에게 커다란 철학적 질문이 되어버렸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답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진짜 질문을 물어야 했다. 아주 예리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어야 했다. 그러고는 나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좋은 대답이나 정답이 아닌 진짜 내 마음과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어야 했다. 이렇게 나는 나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알아나갔다. 그리고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전해지는 소망과 요구의 울림을 듣게 되었다. 그것들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 표현되고 꽃피워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제까지 써오던 페이지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내게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전환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렜다. 그리고 선택했다. 익숙해진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기로.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꺼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구나 옷, 신발 같은 손에 잡히는 물건 대신 삶의 교훈과 생각,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와 현명한 팁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내가 겪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경험담과 세상 이야기들을 말이다. 내가 잠시 미국에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이나 친구나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빙 세일을 하곤 했는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무빙 세일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내가 가진 제일 괜찮은 것들만 이 책에 담아 내어놓는다. 하나씩 꼼꼼히 살펴가면서 오래 덮어둔 커버도 벗기고 말끔하게 다시 닫고 반짝반짝 광택도 내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내 앞에 선 당신에게 이거 제가 진짜 아끼던 거예요 하고 직접 말도 걸고 이건 미국 포클랜드에서 구한 건데 다른 데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 아이템은 진짜 귀하고 비싼 건데 제 집이 작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요. 같은 안내를 하는 상상도 해본다. 당신에게 요긴한 것이 있다면 꼭 가져가길 바란다. 혹시 오래 찾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발견했다면 나는 더없이 기쁠 것이다. 다음은 이 무빙 세일을 즐기기 위한 간단한 안내이다. 우선 아래와 같이 각 아이템들을 주제와 필요별로 분류하여 이곳에 마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무빙 세일 박스 곳곳에 질문들이 들어있다. 잠시 멈추어서 당신만의 대답을 내어보면 좋겠다. 우리의 답이 서로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얻은 것들이 언젠가 당신에게 쓰임이 닿게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시 나누면 좋겠다. 맨 앞에 있는 박스는 당신과 나의 내면에 고정되어 버린 생각과 관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야 한다는 세상의 무수한 목소리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 속의 많은 프레임과 규범, 가치관과 신념 등은 사실 우리를 지키기보다는 한계를 짓고 구속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머릿속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도 아니다. 짊어진 기대와 의무로 삶이 버거울 때 열어볼 것을 권한다. 두 번째 박스는 일생에 거쳐 일어나는 탐색에 대한 이야기이다.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은 나라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과 그때 발견하게 되는 자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탐색해 보았고 언제 그 탐색 노력마저 멈추었을까?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이 박스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 무빙 세일 세 번째 박스의 이름은 당신을 위하는 좋은 선택이다. 이미 제목부터가 꼭 챙겨야 할 것 같은 포스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앞에 놓인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수한 선택 기회들을 흘려보낸다.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한 개인의 역사가 된다. 스스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선택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그 단서와 계기들을 담았다. 마지막 박스는 내가 뒤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삶의 모습들이다.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다. 우리가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모든 여행처럼 인생이라는 여행 역시 끝이 있다. 여행의 유한성을 지각하고 남겨진 시간을 인식할 때 우리의 여행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는 바뀐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거나 일상은 꽉 차 있지만 내면이 공허하다고 느낀다면 여행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당신의 삶의 여행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부디 걱정을 내려놓고 여행을 즐기기를, 무한히 자유롭기를 마음속 깊이 빈다. 인트로. 일어나야 할 일은 기어코 일어난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생의 오후를 아침 프로그램으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아침에 위대했던 것들이 밤에는 보잘것 없어지고 아침에 진실이었던 것이 밤에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있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인생이라는 모험을 상대할 수 없다. 의심 없이 아무것도 다시 살피지 않고 기억조차 희미해진 과거의 가치와 취향과 선택을 지금도 그러하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라고 게으른 믿음을 아는 채로 살아갈 수 없다. 어제의 어린아이가 사라져야만 이곳에서 오늘 청년이 선다. 성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의 대전환은 내 속의 프로그램들이 바뀔 때 가능하다. 때로는 어제 위대하고 진실했던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삶조차도 다시 껐다 켜야 한다. 때론 삶도 다시 껐다 켜야 한다.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것은 시간이 제법 지난 후였다. 한꺼번에 띵 하고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내면이 밝아진 것 같다. 휴, 이제 살았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안의 균형 감각 같은 것이 느껴졌다.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며 삶의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듯 했다. 그런데 무엇인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다시 작동하는 내면의 시스템을 가만히 느껴보면 예전에는 그곳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가슴의 스위치가 켜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만, 그것도 늘 과열된 양상으로 불이 들어오던 그전과는 분명 달라진 점이다. 마치 나쁜 바이러스에 공격당하면 이에 맞서 항체가 생성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에게 내재되어 있던 생명력이 본능적으로 앞으로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컴퓨터가 안 될 때 늘 듣던 소리. 다시 껐다가 켜보셨어요? 우와,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은 세상의 이곳저곳에 신비를 숨겨 놓았다더니 이건 역시 그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정말이지 위트가 있는 분이다. 나를 껐다가 다시 켜야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어쩌면 내 무의식은 충분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거친 후 더 좋은 성능의 사회인이 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황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목표마저도 바꾸었다. 새로 설정된 리셋의 목표는 온전한 나로 합체하는 것이 되었다. 내 몸과 마음, 에고와 영혼이 통합되어 조화롭게 삶을 운영하고 존재하는 것 말이다. 리셋의 첫 과정에서 나는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규범, 옳다고 받아들인 세상의 법칙, 정보와 지식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내가 진짜 동의하거나 믿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닌 것들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나 역시 대부분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를 지키고 지탱하고 있던 경계와 울타리가 무너질 때 나는 처음에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가벼움을 맛보았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생각들과 얼마 후면 효력과 인기가 다할 세상의 혼수들에 벌벌 떨지도 않고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렇게 누군가의 따라쟁이나 노예가 되는 대신 내 목소리와 소망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 안의 지혜가 나침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깨달음은 내 시스템이 꺼졌을 때 내게로 왔다. 내가 아예 생각과 의식을 내려놓고 완전한 심과 모르는 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내 앞에 떠오른 알미다. 모르겠다고 외치니 알아진 것들이다. 내가 평생 해오던 대로 머리와 사유를 통해 알려고 했다면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생각은 과거의 데이터를 복합 가공한 것에 불과하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나는 생각이란 것을 벗어나야 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은 내가 논리와 사고의 엔진을 끄고 고요히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생각의 밖으로 떠올랐다. 몇 년간 반복적으로 꿈꾸던 꿈이 있었다.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속에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아주 빨리 달려야 하는 것 같다. 내 시야에는 역시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차들이 보이고 나는 그 차들을 이리저리 제치면서 앞서 나간다. 옆차와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꿈속에서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다. 언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내 오른발은 항상 긴장으로 움찔대곤 했다. 두려움의 레이스가 깨어나 이제야 눈을 뜬 것 같다. 그리고 나와 내 주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삶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많은 곳들을 차근차근 살피게 되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지혜는 이렇듯 크고 신비롭다. 그리고 삶은 우리와 우리 안의 지혜를 계속 흔들어 깨운다. 생각해보면 사실 언제나 그래왔다.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친다. 내 속에서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원래 내 생각인 양 살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것,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심지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똑똑한 척 살았어도 결국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 속의 낡은 것들을 계속해서 꺼내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미래와 가능성을 향해 전진할 새로운 공간을 얻는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생각도, 체제도, 윤리도 마찬가지이다. 효용이 다하면 우리는 그 도구들을 버려야 한다. 내 안에서 들리는 남의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 나와 남을 향하는 기대와 평가가 영원히 도는 쳇바퀴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경계와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산다. 나는 나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들은 나중에 무엇으로 될 것인지 궁금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물론이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마음이 이상하게 쏠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뉘는 것도 신기했다. 나는 하나의 거대한 씨앗 같다고 느꼈는데 내가 아는 것은 그 씨앗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그것이 늘 아쉽고 답답했다. 내면으로 잠수해서 들어가 내 속에 든 것을 실컷 구경하는 상상을 해본다. 그 속에 몇 가지 얼굴들이 들어있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이 탐험으로 찾아낸 가능성의 씨앗들을 작은 화분으로 싹 틔워보고 싶다. 나는 한 번의 생을 살지만 하나의 모습으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것은 즉 당신을 위하는 좋은 선택이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겠다는 마음의 선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며 나를 이롭게 하는 몸과 마음의 습관을 새로 들여와서 길들이고 나에게 무익하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이고, 그리고는 그런 나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이 게임이라면 아마도 우연과 선택이 한 판씩 주고받는 랩 배틀 무대를 닮았을 것 같다. 운명은 자신의 차례에서 우연을 통해 내 삶에 개입한다.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는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린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를 위하는 선택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삶이라는 스테이지를 주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삶에 대한 주입된 두려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된 것은 내가 더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이다. 가장 큰 두려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을 통해 왔다. 나의 죽음, 나는 잠시나마 그 순간을 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담에서처럼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의 유한성을 직관했다. 이 삶이라는 것이 끝난다는 것,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활자로 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생생하고 강력한 각성으로 알아졌다. 명상을 통해 설핏하게나마 삶의 끝을 보게 된 날, 내 두려움의 순위는 뒤집혔다. 이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나쁜 인생 시나리오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사라질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다. 그리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 중이고 그것은 시작처럼 끝 또한 있으며 나는 이미 이번 여행의 반 정도를 왔다는 것을. 죽음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과 모습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거두었는데 왜 가슴은 여전히 공허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놓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알아내야 했다. 스스로 물어야 했다. 계속 이런 기분을 아는 채로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쭉 그냥 살다가 너무 늦어버린 때가 오면 나는 몹시 억울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짜로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이번의 생을 내가 행복하고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빅 프로젝트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은정 지음 샨티 출판의 무빙 세일 중에서 작가의 프롤로그와 인트로 편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기어코 일어난다 라는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